자, 만약에 K-팝을 대표하는 인물이 그것도 장관급 공직에 임명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와, 성공의 정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입학, 그러니까 성장의 시작으로 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실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소식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K-팝의 거물이잖아요. JYP 박진영 프로듀서가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됐다는 소식. 이게 그냥 보면 단순한 명예직 임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여기에는 공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그의 진짜 직무는 뭘까요? 그냥 K-팝 전문가로서 정책 자문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말이죠. 이 자리는 그가 뭔가를 가르치러 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배우러 간 곳은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프로듀서의 새로운 역할. K-팝 프로듀서가 공직에 섰다는 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박진영 씨, JYP 엔터테인먼트 설립자,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글로벌 그룹을 키워낸 말 그대로 K-팝의 상징이죠. 바로 그런 인물이 장관급 공직에 올랐다? 이건 그냥 단순히 전문가 한 명을 데려온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공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펼쳐집니다. 공직이라는 학교. 만약에 공직이라는 자리가 권력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교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공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딱 왼쪽에 있는 것들이죠. 성공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던가,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공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 입학하는 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건 이미 다 완성된 리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적인 인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월급에 대한 해석인데 이게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 즉 공인이 더 크게 성장하라고 사회가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닌가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곳에 성장하기 위해 가는 거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데가 아니다.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월급 받으러 출퇴근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의 그릇을 넓히고 역량을 키워서 결국에는 이 사회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바로 그게 공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학교라는 비유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 최고 지도자, 바로 대통령에게까지 적용이 돼요. 그럼 대통령의 교실, 대통령의 학습 계획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거 보세요.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대통령의 주된 업무가 서류에 사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70%는 오히려 세계 정상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공부하는 데 써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실무 30%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한마디로 대통령이야말로 이 나라 최고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학교를 졸업할 때 받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세계를 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리더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게 5년 임기의 최종 목표라는 거죠. 아니, 근데 잠시만요. 도대체 왜 국가 전체를 이렇게 거대한 학교로 만들어야 할까요? 리더들을 학생으로 키워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게 대체 뭘까요? 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리더십 철학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 그건 바로 인류의 공동 번영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그냥 돈 버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인류에 기여할 인재를 키워내는 거대한 인류를 위한 연구소. 바로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국가의 성공 기준도 당연히 바뀌겠죠? 얼마나 부유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인재를 길러냈는가, 이걸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비전이 정말 거창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숙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인류의 공동 번영, 이 위대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으로 이 관점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시급한 프로젝트 하나를 딱 지목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 0. 이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이자 달성해야 할 첫 번째 목표입니다. 바로 자살 제로 프로젝트.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인류를 위한 첫 번째 기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경험과 해법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리더십을 권력이 아닌 교실로, 공직을 보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하나의 독특한 시선을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생각이 맞다면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지금 당장 수강 신청해야 할 첫 번째 필수 과목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